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부자 어른 김장하 취재기 줬으면 그만이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책 90쪽에 있는 그 남편의 그 아내, 약방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지 사치 그런 건 일체 없고 뭐랄까 자기 위치 그런 걸 떠나서 손을 딱 걷어붙이고 장갑도 안 끼고 일을 하시고 종업원들은 밥을 다 해서 먹이고 그걸 사모님이 다 직접 했어요. 아유, 저라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다시 물었다. 혹시 약방 사모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가끔씩 시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할 일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말도 안 해요. 크게 웃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호봉 씨의 말. 새 옷 사입은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똑같아요. 똑같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나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사실 김장하 선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사모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2021년 11월 어느 날 MBC 경남 김현지 PD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장하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 취재와 출연을 제안했다. 흔쾌히 동의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 공동 취재를 시작했는데 과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선생의 부인 최송두 여사가 위대해 보였다. 김 PD가 말했다. 와, 김장하 선생이 보살이라면 사모님은 부처님이시네요. 김 PD는 다른 취재원을 만나 최 여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사를 쏟아냈다. 생불이네, 생불.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최 여사는 현대적 여성과 거리가 멀다. 김 PD는 남편이 지금 당장 100억을 들고 와서 그렇게 살아달라 해도 못 살겠다고 말했다. 옆에서 듣던 모든 분들도 나라도 보따리를 싸도 몇 번은 쌌겠다 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어쨌거나 최송두 여사는 그렇게 살았다. 정삼조 시인이 2021년 12월 29일자 뉴스 사천에 쓴 칼럼 중 최송두 여사의 면모를 알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정 시인은 1984년 명신고등학교 개교 당시 국어교사로 초빙되어 7년 동안 이 학교에 재직했으니 믿을 만한 이야기이다. 1987년 2월에 제1회 명신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을 때였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아주머니께서 운집한 학부형들의 뒤쪽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까치발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한 교사의 눈에 띄었다. 바로 이사장 부인이셨다. 교사가 살며시 다가가 단 위로 자리를 옮기실 것을 권하자 사모님께서는 극구 사양하시면서 자기가 여기 온 것을 어디에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다. 이윽고 졸업식이 마치자 이사장 부인께서는 조용히 버스를 타러 학교 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남편의 필생 사업인 학교의 첫 졸업식에 와보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겠지만 그 일을 행여 누가 보고 폐를 끼칠까 조심하는 모습에서 그들 가족의 마음씀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최 여사는 웬만해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김장하 남편과 꼭 닮았다. 정 시인이 칼럼에서 그 교사로 표현했던 사람은 나중 인터뷰 과정에서 알고 보니 바로 자신이었다. 아름다운 어른 김장하, 줬으면 그만이지 책 105쪽, 전달식 없는 장학금, 장학사업의 시작.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기에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김장하 어르신이 본격 장학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 장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3년 또는 대학 4년간 입학금과 등록금, 하숙비, 생활비, 책값은 물론 심지어 교복비, 수학여행비, 과외 학원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고 나옵니다. 석박사 과정까지 지원받은 학생도 있었고 학위 논문 인쇄비까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가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상경한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모자의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 장학생들의 출생 연도는 1952년생부터 1944년생인 김장하와 불과 10살 차이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장하 어르신이 장학금을 준 학생은 어림잡아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바를 바탕으로 김장하 장학금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학금 수여식 또는 전달식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진도 찍지 않는다. 둘째,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셋째, 가급적 일회성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한다. 넷째,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등 각종 경비까지 지원한다. 다섯째, 드물지만 재수생에게 입시 학원비와 하숙비까지 지원한다. 여섯 번째,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는 아예 자신의 집에 들여 함께 살면서 자식처럼 키운다. 일곱 번째, 그런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바로 그렇게 지원한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앞서 남성당이 문 닫는 날 서울에서 찾아왔다던 그 장학생 김종명 씨가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 아, 그랬다. 돈, 권력, 명예보다 늘 시시하고 소박한 삶을 강조했던 김장하 선생님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김장하 선생님의 어록이 되었다.